강원도 속초 해수욕장 갓길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60대 중반. 커피 한 잔 사시고 말만 잘해도 좋은 일이 생긴답니다. 그게 뭔데요? 저기 보이는 천막 커피집에 가보면 알아요. 해도 떨어지고 커피 생각도 나고 해서 발길을 옮겨 천막 커피집을 갔습니다. 해가 떨어져서 그런지 한산하고 조용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보는 희뿌연 저녁 바다도 그런대로 좋았습니다. 천막 안을 들여다보니 4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여자들이 각각 테이블 위에 보온병과 각종 커피와 음료를 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환한 웃음으로 반기며 어서 오세요. 커피 하시게요? 네, 커피 한잔 하려고요. 하지만 내부에는 테이블이 한 개만 있어 감히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커피는 바로 나왔습니다. 1,000원입니다. 밖으로 나와 저물어가는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커피를 마시던 노인이 슬그머니 다가와 말을 합니다. 여기는 커피만 파는 게 아니고 마음 맞으면 더한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듣던 말을 여기서 또 들으니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농담이거니 애써 외면하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를 뜨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안쪽 또 다른 천막. 세월은 흘렀지만 잠재의식 속 그 얼굴. 놀라 다리가 풀리며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까 무심코 볼 때는 몰랐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가 다시 제 얼굴은 핏기가 사라지며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대체 무엇을 보고 놀랐는지, 왜 얼굴에 핏기가 확 갔는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99년 IMF 시기에 남부럽지 않게 해오던 사업이 망하고 이듬해에는 처와도 이혼하게 되었으며 17년을 고군분투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지금은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형편으로 만들었고 저는 젊은 나이 때부터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왠지 가슴이 후련하고 마음의 앙금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 가끔 바다를 보러 자주 왔으며 몇 년 전부터 노후에는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살겠다고 정하고 찾은 곳이 속초입니다. 아직은 뭔가를 더해도 괜찮은 나이이기에 바닷가를 거닐며 무엇을 할까 가끔 고민하곤 한답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살 때는 몰랐지만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바닷가를 홀로 걷고 있을 때면 고독함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자식이 있었지만 이혼 후 7살 나이에 애 엄마와 함께 이국으로 간 뒤로 소식을 모르고 살고 있고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살고 있겠지 생각하며 씁쓸함만 떠올리곤 합니다. 2017년 여름 어느 날 가볍게 설악산을 등반하고 내려와 오후 바다를 바라보며 해수욕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심코 지나쳤을 천막 커피집이 오늘따라 눈길이 갔습니다. 천막 양면을 말아 올려 있어 천막 안이 훤히 보이며 몇 명의 여성들이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펼쳐놓고 커피와 음료를 팔고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커피 한잔할 겸 걸어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약간 야한 옷을 입은 40대 초반의 여성이 커피 아님 음료 하실래요? 커피요. 1,000원이에요. 저는 웃으며 커피를 주문하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여성 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들과는 달리 미려한 얼굴에 단정한 차림새. 그녀를 보는 순간 묘한 여운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집 마당에서 이웃 친구를 만났습니다. 속초로 이사와 제일 먼저 사귄 동네 친구입니다. 이름은 최호군. 제 나이 또래로 동네 소식통으로 달리는 썬데이로 유명하답니다. 이봐, 훈춘이 요즘 해수욕장 갓길에서 커피 장사하는 아주머니들 있다는데 알아? 기본 5만 원부터래. 무슨 말이냐?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도 해준다더라.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오후에 본 여성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커피 파는 사람들인 것 같던데. 딱 보면 몰라. 이 순진한 양반아. 조용히 사인 주고받는 거지.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잽싸게 알아야 해. 젊은 여자보다 나이는 들었지만 몸매가 잡힌 아주머니 말이야. 약간 단정하고 여자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그 여자가 인기가 좋대. 최호군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 단정한 여성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해수욕장 갓길을 걸어가며 어제 이야기를 상기시키자 나도 모르게 평소보다 빠른 걸음을 재촉하며 천막에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여성들이 서로 보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으며 그 미려한 여성도 보였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슬쩍슬쩍 그녀를 훔쳐봤습니다. 50 초반쯤 되어 보였고 커피 만드는 손놀림이 부드럽고 나름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문득 26년 전 기억 속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누군가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건네며 마주친 눈에서 순간이지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그녀의 눈은 마치 오래전에 알던 주선의 눈과 닮았습니다. 혹시 이주선? 나도 모르게 내 기억에 잠자고 있던 이름이 속삭이듯 튀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시 미동하더니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왔고 그녀는 다시 웃으며 1,000원입니다.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나는 주선 씨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제 첫사랑이었던 이주선을 다시 떠올려 보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고 이혼 후 17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미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다시금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남한테 내세울 만큼은 못 되지만 그래도 아침에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고 향내 나는 스킨도 바르며 옷 또한 깔끔한 것으로 골라 입었습니다. 66년 살아오며 깔끔하게 단장하기는 몇 손가락에 꼽힐 정도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우습다고 느껴졌습니다. 옷을 아래 위로 맞춰 입고 다시 한번 거울을 보니 조금은 젊어 보였습니다. 마당으로 나왔는데 마침 동네 친구 최호군이 웃으며 말합니다. 거기 가는 거야? 순간 창피함이 들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렘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설악산을 간단하게 산행하고 해수욕장을 한 바퀴 돌아 도착하니 오후 5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갈증도 나고 해서 시원한 냉커피 한잔하려고 천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천막의 삼면을 지붕까지 말아 올려 맞바람이 치고 있었으며 여성들이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있었죠. 저는 분명 이주선, 그녀가 맞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이야기할 기회를 얻기 위해 시간을 두고 기다리며 그저 커피를 사 마시는 손님과 판매자 관계가 이어졌지만 좀처럼 대화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하며 그녀 곁을 맴돌며 하루하루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 어느새 벤치에 앉아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과 그녀를 지켜보는 것이 하루의 낙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눈빛이 흐릴 때와 환한 웃음 속에도 깊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볼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 당시 28살의 이주선, 결혼 정년이 약간 넘었고 저도 노총각 40살이었습니다. 나이 차가 12살이나 나니 이주선 씨가 저와 결혼해 줄 리는 없었겠지요. 짝사랑하며 애걸복걸 3년을 매달렸지만 이주선 씨는 갑자기 시집을 가고 1년 후 저도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이주선 씨를 잊지 못해 가슴에 묻고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 이주선 씨가 54세의 나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설악산을 갔다가 천막 커피집을 들렀는데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갑자기 심장이 꿍꽝거리며 뛰었습니다. 네, 이제는 매일 찾는 단골집이 되었네요. 잠시 침묵이 지나고 혼자 사세요? 네, 아내와 17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저를 조금씩 알아보고 있는 걸까요? 아님, 그저 손님에게 건네는 일상적인 인사말일까요? 일주일 후 최호군을 만났습니다. 훈춘이 요즘 해수욕장 열심히 다니더라. 설마 혹시 그 여자들 때문에? 최호군은 장난스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그냥 운동할 겸 가는 거야. 뭘 숨기냐? 내가 훤히 보고 있어. 아, 그리고 단정하게 생긴 그 여자 말이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괜찮더라. 무슨 소리야? 자네가 그녀랑 잡았어? 확실하지 않으면 그런 말 하지 마.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최호군은 어디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다니는 걸까요? 정말 그녀가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화내지 마. 내 정보로는 다들 굿이래. 특히 그 여자 미려하고 깔끔한 여자 말이야. 더 죽인대. 최호군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듣고 있으면 정말 그런가 하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순간이지만 돈을 지불하고 그녀를 가져볼지 생각도 해봤지만 동시에 쑥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밀려오며 뭐 하는 생각이지? 내가 미쳤나? 친구의 말을 마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한껏 멋을 내고 천막 커피집에 도착했을 때 아직 여인들이 출근 전이었습니다. 잠시 바다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그녀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침부터 내리쬐는 태양빛이 뜨거웠던지 양산을 쓰고 걸어오는 모습이 왠지 힘들어 보였습니다. 가방을 메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는 모습에서 세월의 무게는 있었지만 옛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다가가 뭐래도 돕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그녀 곁을 맴돌았고 평소보다 오랫동안 주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주어지면서 그녀와 몇 마디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되셨습니까? 네,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조그만 식당을 하다가 음식 솜씨가 부족했는지 있는 돈 다 까먹고 지금은 이렇게 커피 장사를 하고 있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녀가 이주선 씨가 맞다면 그동안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26년 전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순수하고 도도했던 모습과 지금 삶에 지친 쓸쓸한 눈빛이 겹쳤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그녀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부딪히며 고민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왜 이런 일까지 할까?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찹찹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컸습니다. 궁금증을 뒤로 하고 설악산 등반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천막 주변에서 죽 때리고 있는 것도 남 보기가 그래서 산행하며 시간을 맞춰보자고 생각하고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한산한 시간에 맞춰 하산하여 천막 커피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니 40대 초반 여성이 이제는 친근해졌다고 반갑게 대하며 환한 얼굴로 걸어오더니 글쎄 제 팔을 껴안으며 오빠, 오늘은 늦으셨네요. 커피 하실 거죠? 저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성의 이상 행동이 저를 어찌할 바를 모르게 했고 살짝 그녀의 얼굴을 살피며 슬며시 그 여인을 밀어냈습니다. 그녀가 보는 앞이라 민망하여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곧 평정심을 찾고 그녀에게 다가서서 따뜻한 커피를 시켰습니다. 젊은 여성은 심기가 틀어졌는지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고 민망하여 커피를 받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평선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하면서 생각해보니 오늘 젊은 여성이 하는 행동을 보면 최호군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좀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몸까지 팔며 생활하는지 알아야겠다고 결심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고심하다 한산한 시간대를 맞춰 천막 커피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천막 안을 불쑥 들어가 주선 씨가 일하는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보통 때는 그녀가 서 있어야 하는데 보이질 않고 보이지 않던 작은 비닐 문이 뒤쪽으로 보였으며 비닐 문 너머로 여성의 다리와 약간의 허벅지가 눈에 들어오자 순간 너무 놀라 몸을 돌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목격한 장면이 몸을 팔고 있다고 확신하며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6년 만에 이주선이라고 생각되는 그녀를 다시 만남이 가슴 뛸 만큼 좋았는데 너무 실망이 크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호군의 말을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하루 종일 그녀 생각으로 잠겨 있었으며 삶이 얼마나 힘들면 몸을 팔면서까지 살아가는 그녀가 안타깝고 슬프기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26년 전 그렇게 구애해도 받아주지 않던 그녀가 이제 와서 몸을 마구 굴린다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며칠이 지난 오후 퇴근 시간이 임박해서 그녀의 천막 커피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몸 파는 여자로 대하기로 마음먹고 그녀 앞에 무표정한 얼굴로 섰습니다. 이제는 자주 보는 얼굴이 돼서 그런지 그녀는 아무 내색 없이 시키지도 않은 커피를 만들어 건네며 저에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네, 할 말이 있습니다. 잠시 자리를 피해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저를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돈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갈등했습니다. 혹시 그날 본 것이 오해라면 어떡하지 걱정도 했지만 궁금증이 저희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불쑥 돈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저를 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획 돌아서 천막으로 들어가더니 외투만 가지고 밖을 나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저는 놀라 뒤따라갔지만 찾을 수가 없어 다시금 천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몸이 후들후들 떨고 있었고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오빠, 언니한테 이상한 소리 했지요? 저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오빠, 언니를 잘못 봤어요. 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더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오빠가 왔다 가던 날 언니는 피곤해서 잠시 쉬는 중이었어요. 저희도 가끔 피곤하면 잠시 누웠다가 나와요. 그녀를 이런 식으로 모욕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순간 어떻게 수습할지 고민하다가 저는 어깨가 축 늘어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최호군을 원망하고 또 저를 원망하고 뒤치락엎치락하며 방법을 생각했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저는 나부끄러워 거의 일주일을 집에 있었고 일주일 내내 해결 방법을 찾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용기를 내어 천막집을 갔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살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참을 보아도 그녀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용기를 내어 천막 커피집으로 다가가 안으로 들어서자 먼저 번 저를 놀라게 했던 여인이 웃으며 인사를 합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제가 이리저리 살피자 언니는 없어요. 안 나온 지 일주일 넘었어요. 그날 이후로 안 나와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고 전화번호를 물을 수도 없고 곰곰이 생각하다 젊은 여성을 밖으로 불렀습니다. 바쁘겠지만 시간을 잠시 내어 저와 이야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젊은 여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불쑥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승낙받았으니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한 다른 커피집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압축해서 지난날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저를 이해시켰고 대화 중에 26년 전 그녀의 이름과 같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렴풋이 과거 결혼을 하고 5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마음고생했는데 거기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마음고생이 극에 달해 결국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가슴이 애리고 아픈데 어리석은 저의 행동으로 인해 다시금 마음 고생을 하게 만들었으니 주선 씨가 얼마나 힘들어 할까요? 잠시 생각하다가 안 나오는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저희도 이틀 전에 전화도 했고 집에도 가봤는데 없었어요. 친구와 저도 걱정하고 있어요. 라며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몇 번 다시 전화해도 통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것을 억누를 수가 없어 저는 주머니에 있던 20만 원을 그녀에게 건네주며 뭐래도 좋으니 이주선 씨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며 몇 번 돈을 밀어내다 이내 챙기며 알았다고 일어섰고 저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혼 후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었지만 오늘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 편의점에 들러 소주와 안주거리를 사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체 주선 씨는 어디로 갔을까요? 속초를 떠났을까요? 이틀 후 젊은 여성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 알아봤나요? 여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놀라지 마세요. 그날 오빠와 헤어지던 날 정신없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속초의료원에 입원하고 있대요. 저는 너무 놀라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한참을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미치지 않고서는 이러면 안 되는 것인데 마구 가슴을 후벼파 내렸고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방은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정신을 차리며 방 불을 켜고 어두운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저의 죽을 죄를 용서해 줄까요? 다음 날 커피 파는 천막에 들러 그녀가 팔던 기구를 살피다가 문득 주선 씨를 위해 내가 대신해서 커피를 팔아보면 어떨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선 씨 동생들에게 제가 대신해서 팔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더니 여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 여기 계시면 못 볼 것 보게 될 수 있어요. 저는 호기심에 대체 그것이 무엇인데 그럽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끔 술에 취해 동네 아저씨들이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듣고 와서 만무간으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냐 하며 행패를 부려 가끔 곤욕을 치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언니한테 신세를 지고 있고 그리고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언니는 주민자치회 회원이고 자치회에서 추천하여 주민센터에서 커피나 음료를 팔 수 있게 허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요즘 들어 이상한 소문이 심하게 돌면서 언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사실 소문은 저희 때문에 났을 거예요. 저희 둘은 룸살롱 언니로 살아오면서 잘못된 주식 투자로 모든 것을 다 날리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언니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려와 함께 장사하자고 해서 작년에 마음 비우고 내려왔는데 몇 달이 지나고 아는 동생이 풍경이 좋다고 놀러와 지내면서 잠깐 물을 흐린 것을 언니가 알고 다시 돌려보냈는데 동네 아저씨들이 이상한 소문을 내면서 점점 소문이 커진 거예요. 이 여인들과 어떤 인연이고 또 이들과 그동안 어떤 삶을 함께 살아왔을까요? 궁금증만 커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주선 씨를 만나 사과해야 하는데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죄하면 좋을까요? 다음 날 다른 것은 다 뒤로 하고 우선 만나야겠다고 정하고 속초의료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 안내데스크에서 이규선 54세 입원 체크를 해봤습니다. 정말 바라던 26년 전 그 이주선이 맞았던 것입니다. 흥분도 잠시, 실망을 안겨준 부분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를 두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생각을 해봤지만 방법은 없었습니다. 조용히 노크 후 슬며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다행히 주선 씨는 잠을 자는 상태이고 사고로 인해 머리는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고 허벅지에도 깁스를 하고 있었으며 저는 무심히 그녀의 얼굴을 보며 26년 전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일요일 주선 씨가 야외 모임이 있다고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나도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는데 안 된다고
하자 몰래 주선 씨의 뒤를 쫓아 만남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보고 있는데 주선 씨 포함 여자 4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급히 주변 가게에서 음료와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사서 불쑥 주선 씨 옆에 웃으며 가가가 섰습니다. 주선 씨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기겁하며 말을 잇지 못하고 친구들 얼굴을 살피다 급히 둘러대며 삼촌이라고 인사를 시키자 주선 씨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네는 삼촌이 없고 이모만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순간 주선 씨가 당황하자 동네 삼촌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하. 저는 웃으며 인사를 했고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여행 경비 일체를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선 씨 친구들은 환호성과 함께 좋아하며 신나는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했고 마지막까지 즐겁게 헤어지며 주선 씨와 저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선 씨는 저에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내일부터는 절대 아는 척하지 말아요. 그리고 앞으론 볼 일 없을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주선 씨가 너무 좋아서 물불을 가리지 못했나 봐요. 40살 나이에도 철이 없는 행동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추억으로 내겐 남아 있었습니다.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 때 주선 씨가 몸을 뒤척이자 저는 놀라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꽃을 병에 꽂아 넣고 나와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용서를 빌어야 했는데 순간 놀라 도망치듯 와버린 것이 못내 아쉽고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먼 바다, 수평선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일찍 용기 내어 의료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사람들이 뜸했고 공기 또한 상쾌했으며 준비한 꽃과 음료를 가지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병실에는 의사들이 아침 회진을 하고 있었고 회복 중인 환자들이 의사와 대화 중이라 대화가 끝나기를 밖에서 가슴 조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돌아가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은 서먹했지만 용기를 내어 꽃을 바꿔 꼽으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눈을 감으며 얼굴을 휙하고 벽을 향해 돌렸습니다. 저는 그날의 무례한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무슨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변명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서 한참을 서 있다가 또 오겠다고 하고선 천막 커피집으로 갔습니다. 울적한 얼굴로 안으로 들어가자 여인들이 걱정 어린 말로 오빠, 병원에 갔다 오셨구나? 언니가 아는 척 안 했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답답하여 밖으로 나와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여인이 커피를 가지고 따라 나왔습니다. 나는 무심코 이름을 물었습니다. 저는 최덕순이라고 해요. 안에 있는 친구는 이효린이고요. 덕순 씨, 좋은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저도 연구해 볼게요. 묵묵히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석 달이 지나 깁스를 풀고 재활 치료를 시작하면서 주선 씨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선 씨가 뭐라 하든 말든 내가 죄인이요 하며 묵묵히 곁에 머물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날도 주선 씨를 대신하여 커피와 음료를 팔며 병원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퇴원하여 주선 씨가 천막으로 들어왔고 순간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당황하고 있을 때 덕순 동생이 선뜻 나서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주선 씨는 냉정하게 말을 뱉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주제 넘은 짓은 하나도 안 변했네요. 그녀는 차갑게 뱉은 말이지만 저는 웃음이 나오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의 싹이 피어나는 것을 느끼며 마음 설레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문의 중 지자체에서 무료 교육이 있어 신청하고 3개월의 시간을 빠짐없이 출석하며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활력이 넘쳤으며 지금껏 무엇을 할지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직업으로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배움도 깊어지고 수료도 얼마 안 남아 바쁜 일주일을 보내고 10일 만에 천막집을 방문했는데 열쇠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10일 전만 해도 일상 그대로 장사를 했고 어떤 느낌도 없었는데 문이 잠겨 의외다 싶었지만 특별히 쉬는가 보다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다시 왔는데 그냥 문이 잠겨 있었고 또 다음 날도 그대로 잠겨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주선 씨의 전화번호를 받지 못한 탓에 동생 최순덕에게 전화했습니다. 근데 신호음은 울리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더욱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대체 이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후 백방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5일이 지나고 실종 신고를 해야 하나 생각도 해봤지만 그것도 세 사람이 동시에 사라졌고 문은 잘 잠겨 있고 아무튼 어딘가를 간 것 같은데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한 달하고 며칠이 지날 무렵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최덕순이었습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전화기를 휴대전화 매장에 수리를 맡겨놓고 급히 언니와 친구 셋이 제주도로 원정 장사를 하기 위해 갔다 왔다고 하며 전화기가 없어 연락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야 안도와 함께 긴장이 풀리자 기운이 흐트러지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쿵소리에 놀란 덕순 동생이 급히 119를 불렀지만 집 주소를 몰라 알 수 없이 경찰을 불러 핸드폰 위치 추적을 요청해 저를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합니다. 한 달 사이 그녀들을 걱정하느라 몸은 말랐고 얼굴은 피폐하여 영양실조까지 겹치면서 거의 한 달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기로 한 여자도 아니고 매일 새 여자가 병문안을 오기 시작하였고 진심이 통했는지 26년 전에도 안 열던 마음을 지금 열기 시작했으며 제주도에 있을 때 덕순 씨가 저와 주선 씨를 연결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다고 덕순 씨의 친구가 말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퇴원하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퇴원했고 그녀들을 만나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두에게 숨기며 배운 바리스타 솜씨를 뽐내자 주선 씨와 동생들이 모두 놀라워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저는 주선 씨가 행복하고 덕순과 효린 두 동생도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녀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속초에 오면서 뭔가 해야겠다고 늘 생각했는데 이제 때가 됐고 빵과 커피를 파는 매장을 짓고 함께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모두 좋아했고 우리는 장소 물색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주선 씨가 바닷가 바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매장을 오픈하는 날 조촐하게 우리만의 결혼식을 올리자고 서로 약속하며 깊은 포옹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우연히 속초에서 찾아왔습니다. 과거의 소리 없이 지나갔다가 다시 인연으로 찾아오는 이런 날이 저에게만 있는 걸까요? 여러분 중에서도 저와 유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마다 바쁜 삶을 살아가지만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과거의 인연 아니면 새로운 인연이 여러분을 찾고 있을지 희망을 품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 더 많은 인생의 인연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최고의 지원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